네, 안녕하세요. 오감만족 김다영입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전일 대비 7% 이상 빠지면서 한때 오후에 3년 1개월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역시 1900선이 무너진 모습인데요. 3년 만에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점점 대응하기 힘든 시장 상황입니다. 오늘도 김상현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시장 대응책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전문가님, 어제 저희가 방송하면서도 방송 네. 중간에 주가가 계속 빠졌어요. 그래서 좀 많이 무서웠는데, 자, 오늘도 시장 상황이 점점 좋아 보이진 않아요. 점점 네. 안 좋아지고 있는데, 또 미국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명하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이거든요. 네. 또 대내외 이슈가 터졌어요. 그렇죠? 네. 자, 시장 상황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어제 중국이랑 미국이랑 이제 얘기하면서 어제 미국 시장도 많이 빠지긴 했는데요. 근데 일단 이제 다른 나라 이제 증시도 다들 보셨겠지만은 네.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빠졌어요. 그쵸.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빠진 데는 그만한 이유가 좀 있을 것이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네. 일단은 시장 전체적인 흐름부터 제가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코스피가 네. 예전에 이제 제가 이때 저번 주 방송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서 월요일 날 이렇게 빠졌으면은 그 다음날 화요일 날 갭으로 빠지고 나서 올랐어야지 갭 상승한 것 자체가 지금 조금 불안정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쵸. 차라리 이때 오늘 같은 캔들이 나왔으면은 지금처럼 안 무너졌을 거예요. 네.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개파락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렇게 전날 많이 빠졌을 때 과연 다음날 로스컵 물량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제 그 문제거든요. 네. 이게 안타까운 말씀이지만은 신용으로 매수하신 분들이 반대 매매가 안 나가면은 주식은 더 빠집니다. 반대 매매가 나갈 때까지 빠져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 오늘은 많이 빠지셨을 거예요. 어제 장 많이 밀리면서 오늘 아침에는 반대매 많이 나오셨을 거고 신용으로 주식하신 분들은 많이 이제 강제로 청산이 되셨을 거고 이제 그 물량들을 이제 다른 주체들이 받아가지고 차곡차곡 다시 주가가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네. 일단 이런 반등의 모습은 일단 기술적 반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진짜로 좋든 진짜로 안 좋든 다 떠나서 전일 반대 매매 물량 이후에 기술적으로 나오는 반등 이런 구간인데 일단은 이런 구간이 기술적 반등이든 뭐 기본적 반등이든 뭔가 반등이 나와야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왔다라는 것에 일단은 첫 번째 가산점을 주고 네. 넘어가야 되는 거고 이제 이거는 코스피였고 이제 어제 지금 이슈가 있었던 코스닥인데 네. 코스닥이 제가 어제 시장을 계속 그렇게 보고 있다가 야 이거 사이드카 걸리겠다 하자마자 네, 걸렸어요. 그 HTC 사이드카가 발동됩니다라고 음성 메시지가 나오는데 네. 전 입으로 욕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게 진짜로 걸리고 나서 그쵸. 좀만 더 내려가면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리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서킷 브레이커 발동 조건은 됐어요. 근데 시간이 오후 3시 18분인가 그쵸. 좀 19분에 애매했죠. 애매하게 걸려서 장 마감 때라서 서킷 브레이커는 발동이 안 되고 네. 그 서킷 브레이커가 언제 걸리냐면은 선물도 그 1차, 2차, 3차에 나눠서 하한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마이너스 8% 수준인데 어제 코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8%까지 빠지고 코스닥 150 지수도 8% 가까이 빠졌다가 이제 동시효과 때 이제 올라왔는데 이런 모습이 나오면은 일단 그날은 이제 장사 접어야죠. 이제 그날은 장사 접고 다음날 흐름 봐야 되는데 일단 오늘 코스닥은 아침에 2% 넘게 밀렸다가 지금 한 0.65% 플러스로 돌아섰거든요. 네. 근데 0.65 플러스로 돌아서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지금 이거 방송 준비한 사이에 확 올라갔거든요. 네네. 예, 지금 이거 아까 그 투자주의 그 안내 멘트 나가는 사이에 이만큼 올라왔어요. 가지고 네. 이게 한번 플러스로 돌리면은 그에 대한 속도는 빠르다. 이제 대신에 이 흐름이 종가까지 지켜주고 종가에서 더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이 이렇게 많이 빠지고 오늘 아침에 시가 이렇게 많이 빠지면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심리가 네. 오늘 보합만 가자라고 하는데 보합만 가면 다음날 또 빠집니다. 반등이 나오려면은 확실하게 플러스로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네.
시장이 맨날 1, 2% 안에서 움직이는 거에 이제 뭐라 익숙해져서 그렇지 장이 지금 변동성이 확대됐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까지 올리는 게 이렇게 안 나올 수 없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오늘은 좀 플러스로 확실하게 돌려줘야 되고 이제 이런 장에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했을 그쵸. 때 일단 원론적인 부분은요. 종목 잘 나눠서 사시고 네. 웬만하면은 회사가 좀 튼튼하고 모멘텀 있는 것들로 해서 잘 분산 투자해서 하셔라 라고 하는 게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네. 기본적인 답변이고 사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미 돈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예, 이미 돈 없고 주식 다 물렸고 주식 다 마이너스 30%, 40%, 50% 가서 나 이제 어떡하냐 망했냐라고는 심정으로 저희한테 저희 이제 어떻게 투자해야 되나요라고 여쭤보시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솔직히 원론적인 내용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솔직히 지금 운 좋게 손실이 작은 것들 운 좋게 손실이 작거나 아니면은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 해가지고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는 잘 대응하시면 되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손절을 해야 될 거는 손절을 해야겠죠. 근데 그쵸. 이미 40% 50%간 것들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손절에 의미가 없어요. 네, 그쵸. 예, 이미 늦어버렸기 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인간적으로 가장 맞는 답변은 다음부터 안 그러게 잘 기억을 해두시는 게 지금의 일입니다. 지금의 현상을 기억을 해둬라. 네, 지금의 이런 현상을 정말 자기가 잘 기억해두고 나중에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라고만 잘 담아두면은 그나마 이번에 손실을 교육비라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실수를 나중에 이런 장이 1년에 한두 번씩 와요. 이게 정말 특이한 장이 아니고 생각보다 많이 잦게 오네요. 왜냐면 작년 2월에도 있었고 작년 10월에도 10월에도 그랬어요. 있었죠, 예, 사실. 작년에 네. 무려 2번이나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3년 얼마 만에 폭락이다라고 하는데 뭐 3년 전에 물린 주식 지금까지 갖고 계신 분들 별로 없단 말이죠. 지금 예, 왜냐면은 그때 샀으면은 사실 지금 이제서야 손실이 됐다는 소리예요. 그쵸.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거의 없을 테니까 그게 별로 의미는 없고 네. 최근에 하락 속도가 얼마나 빨랐느냐 이제 그게 제일 중요했던 네. 건데 이렇게 속도가 빠르게 밀려갈 때는 진작에 빨리 쳐버렸어야 된다. 이제 그게 좀 중요한 상황이었던 거고 네.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많이 밀리기도 하는데 솔직히 진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어렵고 무섭게 공포에 떨 만한 시장은 아니에요. 예, 아니고 진짜로 공포에 떨라 그러면요. 그 삼성전자가 어제 2%, 3% 사이쯤 정도 빠졌는데 진짜로 무서운 장이 오면은 삼성전자가 8%씩, 9%씩, 10%씩 빠져요. 네. 그런 걸 정말 생각하기도 싫으네요. 네. 정말 이제 그렇게 빠지고 그리고 정말 위기가 온다면 코스닥에서 위기가 올 게 아니고 코스피가 어제 코스닥만 지금 빠지면은 정말 그게 공포가 오늘 다가올 거지. 네. 코스닥은 언제든지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움직여도 이상하지 않은 지수기 때문에 공포에 떠실 필요 없이 네. 지금 바이오에 대한 그좀 리스크가 좀 컸다라는 부분 좀 새겨두시고 일단은 어제 그럼 시장이 전체적으로 왜 그랬던 거냐라고 네. 하면은 일단 저는 어제까지 생각했던 거는 크게 네 가지인데 네. 그 좀 미중 무역 분쟁은 제가 이제 오늘 좀 포함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쵸. 환율도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 그러니까 환율이랑 미국 무역 분쟁 마찬가지로 포함이고요. 네. 일본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거 문제 이제 그래 가지고 마지막 네 번째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호르무즈 함대 이제 미국이 이제 네네. 우리나라랑 일본이랑도 파병을 해라 이제 이런 문제인데 네. 사람들은 이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될지 이게 과연 문제가 되는 건지 잘 모르죠. 잘 모르실 네네. 것 같고 생각 잘 안 하실 것 같은데 그쵸.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주식시장에서 느낄 때 가장 불안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저평가를 받는 이유가 북한이랑 전쟁 중인 나라이기 때문에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근데 그거는 애초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열리기도 전에 원래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그게 디스카운트라는 단어를 써도 되는 건지 전 잘 모르겠고 호르무즈는 뭐 아시겠지만 이란 앞에 있는 해협입니다. 이제 네. 그 해협에 이제 미국 편으로 파병을 해라라는 건데
지금 미국은 이란이랑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쵸.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가 파병을 하면요, 우리나라도 이란이랑 전쟁을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약간 다 어느 나라든 스탠스가 되게 애매하게 끼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랑도 그럼 맞아요.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전쟁이라는 게 주식시장에서 결코 만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 건도 어제에 그 좀 악재로 반영이 됐었고, 네네. 그리고 북한도 계속 미사일 지금 몇 발씩 쏘고 오늘도 쐈죠. 그쵸. 예, 왜 이렇게 남아 도나 봐요. 하필 이제 문재인 그쵸. 대통령님이 일본과의 격차를 뭐 평화 체제로 하겠다.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자마자 12시간 안에서 미사일을 쏴가지고 정부 입장에서 참 난감하실 것 같긴 한데, 네네. 일단은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이 없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일단 감사하게 네. 넘어가야 된다. 이 정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참 저희가 뭐 어떤 멘트를 하기도 너무 무서울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계속 악재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죠? 또 예. 우리나라 실물 경제도 그렇게 탄탄하지 못한 와중에 지금 좀 대내적으로 이슈가 터지고 있는데, 자, 저희가 오늘은 좀 환율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환율이 뭐 저희가 1,800원대도 높다라고 네. 좀 얘기를 했는데 지금 1,200원대를 진작에 좀 돌파를 했거든요. 자, 치솟아 오르는 환율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환율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많이 올랐죠. 엄청 예, 올랐어요. 정말 많이 올라서 네. 환율 차트 먼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 환율 차트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어제 해보를 하고 오늘도 이제 조금 올랐다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환율이 1,200원대를 1,190원을 딱 뚫는 순간 네. 바로바로 이제 탁탁 치고 올라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진정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진정될 것 같고, 네네. 지금 환율이 급등한 원인이 우리나라의 통화 가치가 약세가 되고, 그쵸. 그러니까 원래 환율이 오르려면은 달러가 변하지 않을 때 우리나라 원화가 약해지던가, 네. 아니면 우리나라 원화가 가만히 있을 때 달러가 강해지던가, 이 둘 중에 하나의 조건만 만족해도 환율은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네. 지금 상황은 원화는 떨어지고 달러가 올라가고 두 가지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환율 상승 속도가 좀 빠른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원화가 왜 지금 싸졌냐? 첫 번째는 뭐 우리나라의 문제가 있죠. 지금 경제 성장률 점점 낮춰가고 있고, 그쵸. 지금 사방팔방으로 드러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고, 추가적으로 중국의 위안화도 이제 많이 빠져 있고, 네.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중국 위안화랑 그게 좀 관계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방향성은 위안화랑 비슷하고, 위안화가 빠진 상황에서 우리나라 자체적인 할인도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원화는 점점 약세로 가고 있고, 그쵸. 달러는 왜 지금 또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왜 강세가 되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FOMC가 이제 저번 주에 한 말이 금리 완화 정책에 대해서 조금 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막 급격하게 진행하진 않을 것이다, 네.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버렸는데, 솔직히 시장에서 바라는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시장에서 바라는 것은 FOMC에서 적극적으로 통화 완화 정책을 했으면 네.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FOMC 기자회견을 들어갔는데, 네네. 파월이 그런 건 없을 거야라고 딱 선을 그어버리니까 시장에 반영됐던 통화 완화 정책 기대감으로 이제 빠졌던 달러가 급반등을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달러가 강세가 되고, 네. 원화도 약세가 되기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치솟았다. 이제 이렇게가 좀 전체적인 분위기인데, 네. 그러면 지금 앞으로 그러니까 환율이 오를 건지 떨어질 건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측을 하려면요, 네. 원화가 다시 반등을 할 것이냐, 달러가 다시 약해질 것이냐, 이제 이것을 봐야 되는데, 일단 원화는 다시 강해질 겁니다. 그 이유가, 이거 제가 어제 썼는데, 네.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사가 나왔죠. 미국이 중국을 네, 환율 조작국으로 네, 지정을 했죠. 조작국으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다는 것은 너네가 환율을 의미적으로,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를 의미적으로 낮췄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낮아진 위안화에 경고를 준 거기 때문에 위안화는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원화도 덩달아 반등이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것들은 사실 이미 모든 우리나라의 사방팔방 국가와 다 지금 리스크를 벌려놓은 그쵸. 상황이기 때문에 한 가지 해결될 때마다 급하게 반등이 나올 건데, 사실 이쪽에서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보다 심해지지 않기만 네. 바라는 것뿐이고, 지금 경제 성장률을 좀 하향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나마 이번에 추경이 좀 집행되면서 그나마 이제 좀 나아질 것 같은데, 네. 그 무엇보다도 지금 환율이 이렇게 급하게 반등하지 않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트럼프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항상 네. 달러가 세지는 걸 싫어해요. 맞아요. 네, 항상 네. 달러 세지는 싫어하고, 어제도 아니나 다를까 음. FOMC 압박 들어갔어요. FOMC 압박 들어가기 때문에 약달러로 해라.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 어제 미국이랑 중국이랑 무역 분쟁이 좀 심해졌잖아요. 그쵸. 제가 이것도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그 달러가 강해지기 시작하면은 다시 미국이랑 중국이랑 무역 분쟁이 심화될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굳이 달러를 약하게 안 해도, 그러니까 FOMC에서는 미국이랑 중국이랑 관계가 어려워지면은 금리 인하를, 통화 완화 정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이미 4, 5월 달에 얘기를 해놨고, 그쵸. 근데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무역 분쟁에 대해서 조용하니까 파월도 선을 딱 그어놓은 상황이었는데, 선을 긋자마자 미국이랑 중국이랑 바로, 그러니까 트럼프가 먼저 때렸죠. 트럼프가 또 뭐 바로 중국 때리면서 야, 우리 경제 힘들잖아 라고는 명분을 바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무역 분쟁을 하는 이유가 트럼프가 그냥 금리 낮추고 싶은 욕구도 많고, 이제 트럼프의 개인적인 욕심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사실 보면은 중국을 세게 때리지도 않았어요. 옛날에는 막 엄청 강하게 뭐 이거 카드 다 꺼내더니 어제 그냥 원래 25% 관세 부과하기로 했다가 합의했잖아요. 근데 그 25%차를 다시 꺼내서 10% 부과하자라고 한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뭐 중국을 강하게 때리진 않았어요. 좀 건드리기만 할 뿐이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무역 분쟁을 엄청 크게 염두에 둘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장기화 쪽보다는 파월이 금리를 좀 완화하는 정책으로 스탠스만 바꿔줘도 바로 조용해질 만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그러니까 FOMC도에서 이번에 좀 반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가 됐던 것처럼 네. 다시 약세가 좀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이제 한국의 기준금리도 이제 8월에 좀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분위기도 우리나라 원화 시장에 조금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채권 수익률이 1.28, 뭐 1.27 이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네. 지금 기준금리가 1.5인 거에 비하면 여전히 낮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한 번 더 낮추지 않을까라는 것도 원화를 네. 조금 약하게 만들고 있는 요소인데, 제가 봤을 때는 8월 금통위, 그러니까 8월 중하순 쪽에 8월 금통위 이주열 총재님이 네. 이제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은 바로 이제 원화도, 그러니까 막상 이제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하하면은 원화가 반지 원래 있던 재료 소멸로 네. 원화도 반등이 나올 것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래도 경제가 완전히 풀려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승세가 지금 당장 멈추지는 않을 것 같고, 조금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은, 네. 제가 봤을 때 한 1230원 정도가 맥시멈이지 않을까. 1230원. 네, 1230원에서 1235원 수준으로 좀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8월 달에는 아무래도 한 1180원에서 1230원 사이쯤에서 조금 환율이 밴드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사실 1180원도 비싸요. 그렇죠. 예, 그것도 저희가 높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도 지금 당장은 강한 추세로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꺾이기는 어렵고, 제가 봤을 때는 한 9월 중순쯤 돼야 다시 1,100원 중반대로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환율 수준에서 한 달간은 지속될 확률이 높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환율은 뭐 8월 정도에는 다시
뭐 1,180원에서 1,235원 사이의 밴드권이 형성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환율 금액도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지금 환율보다는 좀 내려온 상태에서 좀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아무래도 저희의 지금 좀 악화적인 상황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것들이 하나씩 해결이 되면 그래도 환율이든 시장이든 좀 반등이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김상현 전문가와 함께 환율과 시장 하락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분석해 볼 시간인데요. 오늘 종목도 분석하는데 네. 종목 선별하시는데 힘들진 않으셨나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도 뭐 어제와 마찬가지로 좀 종목 골라오시기가 쉽지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좀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일단 노바텍입니다. 노바텍. 노바텍은 뭐 영구자석 이렇게 좀 알고 있는데 네. 기업 분석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솔직히 저도 연구자석이 뭔지 잘 모릅니다. 네. 뭔지 잘 모르고 네네. 일단은 뭐 그 회사 내용으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랑 LG전자의 스마트폰 또 네. 태블릿 PC 이제 이렇게 조금 비싼 네. 물건에 요구되는 디바이스 설계랑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제품이 연구자석이라는 건데 저희 그 방송팀에서 연구자석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셨다 해가지고 정말요? 저도 지금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림이 나오네요. 네, 노바텍 해가지고 연구 일상생활에서도 쓰고 또 네. 산업용에서도 쓰고 정말 많이 들어가네요. 그 핸드폰 케이스를 닫았을 때 딱 달라붙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뭐 저도 알고 있겠지만은 스피커에 자석이 들어가는 거는 네네네. 다들 유명하게 아실 거고 전체적으로 조금 자석이 원래 쓰다 보면 자력이 좀 약해지잖아요. 그쵸. 그거에 대해서 뭐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자석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뜻하는 것 같아요. 네, 뭐 가전제품에서도 들어가고요. 그건 저도 몰랐네요. 네. 예. 아마 문 닫는 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너무 아닐까요? 일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걸 수도 네,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일차원적으로 생각하나요? 네, 정말 생활에 전반적으로 다 필요하네요, 노바텍. 네. 근데 이제 저 연구 자석이 지금 5G 도입 때 네. 많이 이제 그러니까 5G 때문에 필요한 것보다는 그 IoT 해가지고 그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네네네. 여러 가지 물건들에 이제 많이 도입이 되는 소재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소재 또한 이제 히토류. 히토류.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무역 분쟁할 때 히토류 관련 얘기가 네. 좀 많죠. 그 히토류가 포함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네. 어제 몇 안 되는 플러스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어제 딱 종목을 봤는데 네. 상승 종목 수 70개, 하락 종목 수 2,000개 떠 있는 거 그쵸. 보고 그럼 오늘은 2,000개 말고 70개 중에서 찾아보는 게 빠르지 않을까. 네. 그 중에 노바텍. 네, 그 중에 노바텍을 좀 뽑아온 거고요. 일단은 보니까 여기 설명을 다시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기업 현황에 이게 좀 제일 특징입니다. 발행 주식수가 500만 주 정도 됐는데 네. 유동 주식 비율이 21%예요. 그러니까 왜 21%밖에 안 되느냐? 이쪽에 보시면은 오춘택시 외 1인이 78%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주식시장에서 저희가 매매하는 주식은 100만 주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네네.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굉장히 작은 종목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매출액이랑 이익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금액이 작아요. 250억, 200억, 130억, 영업이익도 보면은 66억,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로 봐서 자산도 270억, 재고도 15억, 그다음 부채도 다행히 부채도 작아요. 부채도 13억 정도, 부채도 작고 전체적으로 현금으로도 적자는 안 나고 흑자를 규모는 작지만 전체적으로 돈을 벌고 뭐 흑자 상태를 유지하는 회사다. 네. 이렇게 좀 보고 그러니까 어제 많이 하락했었는데 몇 안 되는 상승 종목이 축했던 게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일본의 소재 규제 때문이다.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뭐 무역 분쟁하면서 히토류 관련이다. 네. 라는 많은 얘기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어떤 거세요? 내일 그 갤럭시 노트 10 언팩 행사가 있습니다. 예,
갤럭시가 지금 앞으로 출시할 폰이 좀 있죠. 노트랑 좀 폴더블 폰 네. 해가지고 스마트폰이 원래 이렇게 가을쯤 되면은 한번 살아나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아마 그 시기에 맞춰서 슬슬 이제 스마트폰 관련 이제 종목들이 이제 반등이 좀 나올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어제 확 불현듯, 들어왔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번 주에 어제 장이 너무 안 좋아서 그렇죠. 이번 주에는 뭘 사야 될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번 달 것 뭐 행사 달력을 봤어요. 행사 네네. 달력을 보니까 딱 수요일에 8월 7일 수요일에 갤럭시 노트 10 언팩 행사 딱 적혀 있고 네. 그다음에 금요일에는 뭐 화웨이 개발자 컨퍼런스 콜 해가지고 화웨이 뭐 이런 신기술도 뭐 핸드폰 이런 것들이 다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스마트폰 관련주들은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노바텍을 딱 가지고 온 건데 근데 차트를 보시면요 네, 정말 차트. 어제만 올랐어요. 저도 어제 올랐다 그래서 차트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네, 보니까 네. 계속 떨어지다가 이게 이 종목이 유통 물량이 작다 보니까 그냥 거래 한번 됐다 하면은 다 두꺼워요. 그렇군요. 예, 근데 지금 어제 반등 나온 구간인 이게 두꺼운 거에 제가 또 항상 선을 그어야 되는 해볼까요? 병이 있으니까 네. 이제 그거 보면은 정말 마지막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온 수준이에요. 그렇네요. 예, 정말 마지막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왔고 이 종목이 더 반등을 하려면은 지금 18,000원대를 확실하게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오늘 살까 말까 지금 저도 굉장히 고민 중인 지금도 종목이에요. 고민 중이신 예, 거예요? 지금도 이 종목을 사야 되나라고 지금 오늘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네. 18,000원 위에서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진다. 이거를 오늘은 응용편입니다. 네. 이거를 분봉으로 넘어갈게요. 분봉으로 넘어가서 5분봉으로 가면요. 네. 5분봉으로. 네, 가면은 오늘 거를 딱 봤을 때 아침에 이렇게 몰려요. 그렇네요. 네, 아침에 이렇게 거래가 몰리는데 이때도 선을 긋습니다. 여기랑 여기 정도 그어지죠. 네. 저는 솔직히 언제 살 거냐면요. 네. 여기 18,300원 위로 올라가면 살 겁니다. 그러니까 18,000원대 안착을 보고 진짜 사시는 거네요. 왜냐면은 지금 사면은 18,300원 갔다가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죠. 네네. 왜냐면은 뚱뚱한 음봉이 앞에서 이렇게 받쳐주기 때문에 분명히 아침에 시가에 이거 오른다 샀다가 이때 바로 물린 사람들 빠져나오는 물량도 있을 거고요. 그럴 수 있죠. 이때 물량 마저 못한 사람들도 이게 오늘 하루 분봉이지만은 거래량이 아침에 2만 주가 됐던 캔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2만 주면요, 100만 주 중에 무려 이 회사 주식이 2%가 거래된 시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물량이 거래된 거기 때문에 여기를 뛰어넘기 전에는 사실 이것만 보고서는 이거 오늘 안 되겠다 싶어서 치울라 했다가 네네. 바로 5분 뒤에 바로 이렇게 반등 나오고 안정적인 흐름 나오는 거 보고서는 이거 18,300원 넘으면은 사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거라서 네. 일단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안 파셔도 되겠죠. 뭐 그쵸. 지금 굳이 파실 필요 없으시고 네. 이제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저랑 똑같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지금 빨리 300원 싸게 사자고 들어가실 필요 없고 네네. 저희가 뭐 몇십억씩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1%, 2% 버린다는 생각으로 네. 18,300원 넘는 거를 확실하게 지켜보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네네. 지금 일단 장이 아직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저가에 사봐도 되는 타이밍이긴 해요. 돈이 있으신 다들 분들은 그 말씀하시더라고. 지금이 싸니까 네. 오히려 기회가 아닌가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이 쌀지 내일이 쌀지 내일 모레가 더 쌀지는 몰라요. 그렇죠. 사실은 예. 모르죠. 그래서 지금 상이 안정적으로 좀 흘러가는 걸 보고 그나마 반등이 좀 오히려 주식은요 이렇게 싸다고 생각할 때 조금 사고 나중에 야 이거 비싸진다라고 할 때 확 늘려가는 게 확실하게 돈을 버는 적게. 구간이거든요. 네네. 오히려 쌀 때 이게 주식할 때 돈을 잃는 이유가 뭐냐면요. 만약 노바텍이 지금 18,000원이잖아요. 2만 원에 비중을 한 30% 사세요. 이 10%를 사세요. 그때 이거 일단은 처음 보는 거니까 한 10%만 사자 했다가 18,000원 되면은 싸졌으니까 갑자기 비중을 10%짜리가 30%가 됩니다. 20%를 더 사시죠. 네네. 나중에 이거 15,000원 가면은 그분 이거 30% 40% 삽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더 낮은 가격에서 더 많이 사야 내 단가가 낮아지니까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이 단가가 언제까지 낮아질지 모릅니다. 그렇죠, 사실. 예,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 돼요. 네. 그래서 차라리 쌓일 때 조금 사고 올라갈 때마다 점점 늘려가는 게 더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주식을 뭐 한 달에 나는 매달 50만 원씩 살래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네. 이 방법을 지켜주는 게 좋아요. 근데 뭐 매달 꾸준하게 사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사시는 게 제일 좋고 적금 마냥 사시면 될 것 같고. 네네. 근데 이 노바텍은 적금 들 만한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죠. 유통 물량 작기 때문에 네. 지금 장이 어렵기 때문에 비중 소량으로 해가지고 18,300원쯤 들어가서 네네. 일단 첫 번째로 이게 종목이 유통률이 작다 보니까 상한가를 금방 찍어버려요. 저번에도 100만 주짜리 회사를 네. 500만 거래를 500만 주 하면서 그러니까 주식의 주인이 하루에 5번이나 바뀌면서 아이고. 이렇게 상한가를 찍어버리고 네. 이때 처음에 뚱뚱한 양봉이 나왔을 때도 주식의 주인이 하루에 2번씩 바뀌면서 네. 됐었는데 일단은 첫 번째 목표가는 한 22,000원, 한 10%에서 20% 사이쯤 수익 네. 나는 구간에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원래 제가 한 3만 원 보세요라고 하려다가 네네. 장이 안 좋은 걸 감안해서 한 25,000원, 6,000원 사이쯤 그러니까 1차로는 22,000원, 2차로는 26,000원 정도 잡고 네. 손절가는 그저께 저가 16,000원 깨면은 바로 손절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보고 노바텍은 관심 종목에 지금은 넣어두셔도 되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노바텍은요, 보유자께서는 계속 보유가 가능하시다고 하십니다. 1차 목표가 22,000원, 2차 목표가는 26,000원 보시면 되고요. 손절가는 16,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 보유자께서는 소량으로는 매수가 가능한데요. 단 18,000원대 안착하는 가격을 보고 들어가시라고 했고요.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지금 현재 이 노바텍은 관심 종목으로 좀 염두에 두시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 분석 잘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이어서 두 번째 다음 종목도 살펴볼게요. 다음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블루콤입니다. 네, 저 블루콤도 스마트폰에 관련한 종목으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이 종목도 혹시 뭐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해서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나요? 네, 저는 없다고 보고요. 저는 일단 블루콤이라는 회사를 처음 네. 봤어요. 처음 봤고 네네.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봤더니 뭐 스마트폰 관련주로 부품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네. 어떤 사람들은 뭐 일본 규제로 인해서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스마트폰 부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아니에요. 아닌가요? 아니고 네. 그리고 일단 수혜 받을 게 없어요. 오히려 악재를 받았으면 악재를 받아야지 수혜 받을 거 없고. 네네.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왜 가지고 왔냐면은 일단 스마트폰 관련주를 더 찾아봤습니다. 아까 노바텍을 찾으면서 네.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한 번쯤 반등이 나올 때가 됐다라는 생각에 이제 블루콤을 좀 처음 보게 됐고 네. 이제 제가 뚱뚱한 캔들을 한번 보자라고 해서 지금 차트를 딱 봤더니 네. 없습니다. 앞에 조금. 이렇게만 깔려 있고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회사를 다시 한번 보자라고 네. 봤더니 일단 이 회사는 거래는 많이 됩니다. 900만 주 정도 유통 물량이 있고 네. 밑에 좀 봤을 때 뭐 삼부물산이었고 뭐 핸드폰 음향 부품인 뭐 트랜스 주서 버저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네네. 블루투스 헤드셋 뭐 이런 것들 저도 그 삼성 갤럭시 그 버즈를 쓰는데 네네. 그런 거 같아요. 블루투스 헤드셋 블루투스. 이제 그런 거를 만들고 있고 네. 넥밴드형 시장이 급격하게 축소되면서 이거 다시 읽어보니까 알겠네요. 네. 넥밴드가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제가 방금 거는 거. 버즈라고 말하자마자 이게 넥밴드구나.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네. 거는 거. 근데 이제 그게 없어지고 다들 귀에 붙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려워진다고 하는 게 버즈를 만드는 게 아니고 네. 뭐 예전에 이제 LG에서 휴대폰 사면은 줬던 그 목걸이 이어폰 이제 네. 그거를 만드는 건데 버즈랑 이어팟인가요? 에어팟인가요? 에어팟이요. 네, 이제 그거를 사람들이 많이 쓰면서 이제 어려워진 회사다.
신제품 개발과 뭐 이제 이런 거 하고 있다. 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2019년 5G 서비스 시작과 함께 뭐, 근데 요즘에 뭐 전자부품 관련된 회사 뭐 다 5G 서비스 붙어 있는 그쵸. 것 같아요. 아주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고, 인천 연수구, 저희 동네 회사네요. 넘어가고. 이제 전체적으로 손익 계산서를 보면은 딱히 건전하지는 않아요. 딱히 건전하진 않고, 아니, 거의 나쁘진 않은데, 좋지도 않다. 이제 이렇게 네. 보고, 재무도 봤을 때, 빚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이 부분을 좋게 봤어요. 네네. 그러니까 회사가 지금 딱히 좋은 상황은 아닌데, 부채가 많지 예, 않다. 부채가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자산은 1,000억인데 부채가 50억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참에 부채를 들여서 신사업을 벌려도 괜찮을 만한 회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회사 그나마 여기서 가산점을 많이 줬어요. 그래가지고 네네.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다시 차트로 봤을 때 네. 솔직히 저는 은근히 괜찮은 자리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네. 지금 자리가 네. 최저가 오늘 7월 29일이었죠. 음.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이 주식이 상장한 이래로 가장 싼 구간이에요. 네네. 싼 구간이고 지금 뭐 솔직히 뚱뚱한 캔들들 이런 것들은 다 깨진 상황인데 최근에 6개월 차트를 보면요. 딱히 위에 쪽에서 뚱뚱한 음봉이라는 게 5,000원대에 있지만은 사실 이게 두꺼운 편이 아니에요. 지금 워낙 최근에 거래가 안 됐어서 이게 좀 두꺼워 보이는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두꺼운 게 아닙니다. 두꺼운 게 아니어서 제가 봤을 때 저항도 강력하지가 않고 네. 주가는 거의 최저가 수준으로 왔고 회사가 지금 뭐 적자를 심하게 보아서 아니면 또 부채가 많아서 다 훼손할 만한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저가 매수를 이용한다면 차라리 이 종목이 낫지 않나 라는 생각에 네. 실제로 저는 어제랑 오늘 마찬가지로 고민 중인 종목이에요. 정말 조금 한 5에서 10% 안 되는 비중으로 조금 들어가 볼까 네. 고민 중인 고민이 종목이고 되는. 일단 이 회사한테 기대하는 거는 앞으로 몇 배가 올라가는 걸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한 10% 20%짜리 되는 슈팅 반등이 나오는 걸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은 네. 이거 저 주가는 우하양 아주 우하양하고 있어요. 빼도 박도 못하게 우하양을 하고 있고 네. 정말 하락 채널 잘 그리면서 우하양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신저가 수준에서 아마 1회 또는 2회 예전에 제가 상보가 반등할 것 같다라고 예측했던 그 그림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단기로 단기로 한번 지금 시대봐도 좋을 것 같고 네. 지금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손실이시겠죠. 주가가 신저가니까 그쵸. 이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모든 분들은 손실이실 겁니다. 네. 그분들은 일단 지금 당장 손절을 하지 마시고 네네. 홀딩 정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갖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네네. 정찰병 정도. 정찰병으로 네, 조금만. 1,000병 일단 좀 투입을 시키고 만약에 이 종목이 진짜로 깜짝 반등이 뚝 나온다.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나서 지지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본대가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본대가 들어가셔도 되시고 근데 그러면 그 깜짝 반등이 나오는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하면 3,600원에서 3,700원 사이쯤. 그럼 한 3,650원으로 봐도 될까요? 네, 한 3,650원쯤까지 깜짝 반등이 나오면은 본대가 투입이 가능하고 네. 그 전에는 정찰병으로 반등만 살짝 노려봐도 되는 정도가 될 것 같고 네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목표가는 4,000원 정도, 3,900원, 4,000원 이쯤 보시면 되는데 네네. 거기 넘어가면은 진짜로 본대 들어가셔도 돼요. 한 5, 6,000원 갈 거기 때문에 거기 네네. 넘어가게 되면은 전체적인 그림은 그렇고 지금 이제 시장이 제가 아까 정찰병 말씀드려서 그러는데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 솔직히 10명 중에 한 8명, 9명은 물려 계시겠지만은 그럼요. 아직 지금 현금을 갖고 계신 한두 분들은 지금은 뭐 하고 계시냐면은 어느 종목을 싸게 한번 사볼까 이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 종목에 정찰병들을 보내세요. 여러 그러라고 종목에 있는 게 조금씩. 그러라고 있는 게 정찰병이에요. 그 돈으로 지금 당장 수익 내려고 하지 말고 그 돈으로 정찰병 보내서 이게 내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맨날 체크해야지라고 해봤자 객관적으로 또는 정확하게 자세하게 안 보게 돼요. 이게 네. 제 돈이 들어가야 그 종목을 보게 되지. 그쵸. 내 돈 안 들어간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면은 그날 종가만 확인하고 흐름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하는데 네. 이게 정말 제 돈이 들어가면은 그때 1분마다 그 차트의 흐름을 보게 돼요. 이 주식이 어떻게 흘러가고 그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네. 정찰벽을 투입하는 것도 투자에 나가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입장에서 정찰병 한 번쯤 보내봐도 될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블루콘 같은 경우는 보유자께서는 계속 홀딩해도 좋다라고 하셨고요. 목표가는 3,900원에서 4,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보유자께서는 소량으로 정찰병 정도만 매수가 가능하신데요. 단 3,650원 정도를 지지한 걸 확인한 후에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두 종목 다 스마트폰 관련주들을 종목 분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김상현 전문가께 감사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바닥이 시작일지 아니면 여기가 끝일지는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닥을 보기 전에 미리 대응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자, 언제나 위험은 늘 저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험을 어떻게 좀 현명하게 넘기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내일 저희는 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 곁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